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서 우리 몸의 기둥에 허리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그런 신경관이 있습니다. 근데 허리에 이제 어떤 노화가 자꾸 진행이 되면서 구등뼈가 자라나고 또 뼈를 연결해주는 그 물로뼈가 조금씩 밀려 나오고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들이 이게 부풀어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자꾸 좁게 만드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 환자의 예를 들어서 보게 되네요. 이 척추를 옆에서 본 그림인데 이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로뼈 사이에 널찍하게 지나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좁아지고 이쪽은 완전히 막혀버렸죠. 이 막혀버린 길목, 이거를 협착증이 된 부위라고 하고, 이 부위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저희가 보게 되면 신경관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걷지를 못해서 이제 발목이 시려서 자꾸 주저앉게 되는 증세를 가지고 내원하셨던 분이고, 신경관을 직접 병이 너무 심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넓히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실 그런 분입니다. 이 허리의 노화가 이제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20대나 30대로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허리병은 안 생긴다고 보셔도 맞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40, 50, 60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리 근력이 약해지고 뼈를 잡아주는 인대들이 느슨해지고 또 우리 나이가 들면서 대개는 체중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허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를 연결해주는 구등뼈들이 자라나니까 구등뼈가 자라들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것이 이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 이 척추관 협착증의 어떤 그 진행을 막는 그런 치료가 됐고 어떤 생활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착이 된 정도, 그러니까 환자분의 증세, 환자분의 나이, 또 환자분의 몸 상태를 보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이 평생 우리가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완치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신경이 좁아진 부위를 넓혀놓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될 거고요. 병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오신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피하기가 어렵고, 적당히 심한 상태로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어떤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히고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시키고 근력을 강화시켜서 허리병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하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간단한 운동만 가지고도 환자분의 노화를 진행을 더디시키게 되면은 그 상태로 잘 관리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 초기 상태로 저희가 오시게 되면은 일단 환자분한테 저희들이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노화를 진행시키는 과체중을 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운동과 함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어떤 그 인대 강화 주사라든지 이런 주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한 2주, 3주에 한 번씩 환자분을 뵙다 보면은 한 3개월 정도 지나가면 환자분의 어떤 생활 습관도 바뀌고 체중도 줄면서 어떤 인대 강화의 효과가 나타나서 병이 그냥 좋아지고, 그 상황으로 환자분의 생활이 유지가 되면은 별로 불편함 없이 그냥 평생 사실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증세가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넓히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사나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최근에는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이 신경을 누르는 어떤 추간판 주위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인대의 두꺼운 부분을 레이저로 태워버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좁아져 있으면 막혀서 전혀 신경 쪽에 어떤 그 약물이 투입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착을 박리시켜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위에 이 약물이 잘 스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역시 운동, 인대 강화, 체중 감소를 통해서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것이 이제 치료 방법이고요. 오실 때부터 병이 너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비수술 치료도 효과가 없을 거라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빠른 속도로 바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을 넓히게 되고, 그 넓히는 과정 중에 간단히 그냥 이 척추의 어떤 구조물을 건드리지 않고 넓히면은 간단한 수술로, 현미경 수술로 가능하지만 너무나 병이 심해서 이 뼈를 다 제거를 해야지 신경이 넓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보조적으로 이 철심을 대가지고 척추를 고정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이 고쳐진 다음에, 그러니까 시술을 통해서 협착이 해결이 됐든 수술 후에 협착이 해결됐든 간에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가 체중을 적절한 체중으로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이 되면은 허리에 걸리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허리의 노화성, 퇴행성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뚱뚱한 분들은 치료가 된 다음에도 재발하는 경향이 높고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허리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 주변을 받쳐주는 근육들을 탄탄하게 하는 그런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15분, 20분씩 집에서 그냥 마룻바닥에서 하는 운동들인데 그런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특히 노인들이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뭐 무거운 거를 움직이려고 하신다든지 뭐 넘어지신다든지 이런 다치는 거, 외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물리치료라든지 약물, 진통제, 어떤 안정, 운동을 통해서 이제 병을 다스리다가, 그래도 이제 어차피 이 허리 병은 자꾸 노화가 되면서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많이 좁아져서 이제 신경이 거의 눌려서 꼼짝을 못할 상황이 되면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놓고 나면은 이게 병이 이제 그 부위는 굉장히 신경관이 넓어지고 좋아지긴 하지만 다른 부위의 척추들이 또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더 하셔야 되고요. 수술을 한 다음에 예전처럼 우리가 80대 초중반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에 90살, 100살이 돼가지고 또 못 걷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자주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수술을 안 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리 쪽에 저릿거리는 증세라든지 걷다 보면 다리가 힘이 빠지는 증세가 있으시면은 이 병원에 겁내하지 말고 얼른 빨리 가셔가지고, 항상 초기에 치료하면 병은 쉽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가 있고 크게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비수술적인 치료가 더 강조되고 있냐면은 이 수명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을 초기에 치료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쉽게 신경관을 넓히고 생활습관을 바꾸면서 병이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수술하는 환자들의 빈도가 줄긴 했지만 너무 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수술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해서 크게 난리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 안 하고 허리를 관리할 수 있으면 환자분의 어떤 인생의 큰 생활의 질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세가 있으면 조속하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